문명과 반문명, 자유진영과 전체주의 이 경계선 위에 있는 마지막 투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투표 이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주변에서 이번 대선을 앞두고 말이죠.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진짜 전쟁입니다. 2025년 이 대선의 본질은 말이죠. 반중과 친중의 싸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중국에 굴복해서 평생 쉐쉐만거리며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쟁 중이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 갈림길,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많은 정보를 취하다 보니까 참 두려운데요. 단순한 정권 교체, 정권 연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수냐, 진보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뭐 그런 싸움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에게 이 나라를 오롯이 갖다 바치느냐에 대한 그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을 찬양하는 그런 친중과 친북의 세력에 이 대한민국을 그들의 아가리로 쳐 넣느냐라는 말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말이죠. 이 실체를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움직여 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커뮤니티에서 조금 들끓고 있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공산당 내부 문서다라고 하면서 다음 목표를 한국으로 둔 글입니다. 그 공산당 내부 자료 유출 문건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이미 사회 전반에 깊숙이 손을 넣었고 경제, 교육, 문화, 정치, 언론까지 최소 70%는 우리 손바닥 안에 있다. 몇 년만 더 기다리면 한국도 홍콩처럼 우리, 그러니까 중국의 품 안에 들어올 것이다. 문학에는 장악 이미 끝났다. 한국은 이제 드라마, 음악, 음식, 사고방식까지 우리 흐름을 따라간다. 말만 한글일 뿐 정신은 이미 중국이다.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이게 그들의 시나리오입니다. 무력 대신에 부정선거로 이 고위층을 장악하고 입법부를 장악하고 그러고 사법부, 행정부를 침투한 다음에 언론을 입틀막하고 그러면서 친중 정책을 펼쳐내면서 이민법을 바꾸고 인구 구조를 갈아치우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말이죠. 중국 국적자 11만 명이 대한민국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미치고 폴짝폴짝 뛸 노릇이죠. 이미 이들은 말이죠. 홍콩을 잡쌌습니다. 대만을 흔들고 있죠. 이제는 한국을 조용히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마지막 방어선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들의 제거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중국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침탈하고 있는지,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의 표적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왜 중국의 전략과 맞닿아 있는지 말이죠. 이들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문명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아니 물을 수 없는 거죠. 당신은 과연 자유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굴복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말이죠. 영상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은 이미 침탈을 시작했습니다. 제 영상을 보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1호로 공자학원이 생겼다. 그것도 대한민국 강남 한복판 역삼동에 언제? 노무현 정권 때. 그렇게 보면 꽤 오래 전이죠. 25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러니까 이 오랜 시간 동안 침탈은 시작됐고 이 총과 칼이 오고 가는 탱크, 미사일 이런 위협이 아닌 전면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이브리드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민 담화에서 말이죠. 전시에 준하는 반국가 세력들의 책동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 침탈을 했냐? 역사, 문화, 영토, 정치까지 말이죠. 자, 역사 침탈은 사실 정체성을 지우는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동북공정. 중국이 말이죠. 고구려, 발해, 조선까지 지들 나라 역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단순한 왜곡이 아니죠.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자긍심과 정체성 파괴하려는 심리전입니다. 그리고 문화 침탈을 보겠습니다.
김치도 지거다. 한국도 지들 옷이다. 심지어 한글까지도 지들이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덕성이 없는 나라, 기초 질서가 없는 나라, 그래서 짝퉁의 범죄 행위가 상당히 흐리멍텅한 이 중국에서 말이죠. 이 한글의 기원까지 자기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되게 오바인 것 같죠. 김치, 한복, 아리랑, 국민의 정체성과 문화, 자산을 훔치는 전형적인 종속 전략인 겁니다. 정신의 식민화, 그게 중국의 목표다라는 것이죠. 영토 침탈은 최근에 언론에서 서해에 구조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뭐 3년 전 정도 해양 구조물 무단 설치했습니다. 불법 조업도 강행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바다를 말이죠. 시료 지배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점령,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국제법의 제재 이런 부분은 가볍게 무시하는 중국이다라는 겁니다. 정치 침탈은 중국이 가장 공을 들여온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신 장비, 드론을 통한 감시 등 곳곳에서 문제가 나오고요. 하웨이 칩을 쓰는 LG의 정보 침탈의 우려를 표하기도 했었죠. 사드 보복을 통한 경제 압박도 있었고요. 시민단체 좌파리들 정당과의 연계로 인해서 친중의 정책들을 펼쳐가면서 대한민국 우파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A웹을 통한 선거 감시 시스템을 침투했다라는 의혹으로 이코르 부정선거. 부정선거 이코르 니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 입법부 장악. 그래서 지금 22대, 21대 국회가 이꼬라지가 났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그리고 마약, 범죄 조직을 통한 사회 혼란을 유도하고 있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을 움직이면서 스스로 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총 한 발 쏘지 않고 우리를 조정할 수 있는 내부의 뿌락지를 심어놨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시작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중국의 침탈, 반국가 세력들에 장악된 대한민국에 맞섰고 이에 반해 이재명은 쉐쉐하면서 길을 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유일하게 중국에 맞선 대통령입니다. 사드 추가 배치 철회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죠. IPEF, 나토, 대만 등 서방과의 전략 연대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IRA, 반도체 협력으로 미국과 경제 안보 공조를 강화했죠. 대한민국의 생존의 근간인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시킨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았죠. 힘에 의한 형상 변경을 반대한다라고 국제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이 대한민국은 어느 쪽 노선을 갈 것인지,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시 일본과 미국과 한국은 함께 연대해서 움직이겠다라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전 세계가 받아들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정치 작전이 작동된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재명, 여기에 반해 이재명은 친중 외교의 본진이죠. 여기 가서도 쉐쉐, 저기 가서도 쉐쉐 이지랄 하면서 중국에 나는 지네요. 그리고 싱하이밍 앞에 가서 무릎을 쭉 모으고 한 10분, 15분 동안 훈수를 들었죠. 한미 동맹을 말이죠. 굴욕적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사드에 대해서는 중국 논리에 대변하는 발언이 다수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는 점령군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캠프, 이재명과 함께하고 있는 민주당의 세력들이 보면요. 전부 친중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죠. 대한민국의 공산당과 한국의 의원들이 연맹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가 차는 일이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민주당 인사들입니다. 민주당 강경파는요. 균형 외교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친중 노선을 추구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을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친미 노선을 하는 부분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하는 문구가 들어가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섰던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폭스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중국의 그림자가 아른아른거린다. 중국이 간섭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대선에는 99%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다 까지도 경고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말이죠. 이미 중국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죠. 이재명이 만일에 정권을 잡는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아마 그 미국과 함께하고 있는 국가들, 이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의 이 입국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북한과 같은 동급으로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린 이 탄핵 정국의 주체가 이 국회지만요. 사실상 중국 전략과 궤를 같이 했습니다. 이재명과 일부 국민의힘 내부 배신자들도 공조했다라는 의혹이 있죠. 이게 바로 문명 충돌의 시나리오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 마지막 퍼즐 이재명, 요거 까딱 잘못 들어왔다 가는 대한민국 베네수엘라 된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민주주의를 총으로 무너뜨리지 않죠. 언론을 사들이고 법을 바꾸고 선거를 흔들고 이런 식으로 장악해 왔습니다. 이미 중국은 말이죠. 전 세계 40개 넘는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왔습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중국 머니를 말이죠. 아프리카 대륙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아프리카 대륙, 그 조각난 대륙에서 다 나라들이 한 표를 행사하니까 아프리카 대륙에서 뽑아지는 40표 가까이 되는 그 표를 흡수하고자 중국의 1대1로는 집중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중국 공산당 내부 자료 유출. 이거 되게 무서운데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집어삼킨다. 약한 나라는 무력으로, 강한 나라는 선거를 장악하고 법을 바꿔 인구 구조를 갈아치운다. 그렇게 천천히 확실하게 우리 것으로 만든다. 이 시나리오가 말이죠. 신장 위구르에서 완성되었습니다. 1700만 위구르족이 말이죠. 언어를 잃었습니다. 그 다음 종교를 잃었고요. 그 다음 사고방식과 감정까지 감시받는 삶을 살고 있죠. 부모와 자식이 분리가 됐고요. 사상교육에서 중국식 사고를 주입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죠. 신장은 성공했다. 그 다음은 한국이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문화가 잠식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이죠. 정치권에는 배신자가 생겨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장벽은 탄핵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 하나, 마지막 퍼즐 쉐쉐 제명이가 그 자리에 들어간다면 대한민국 끝납니다. 이 선거가 단순히 이놈 저놈의 선택 아닙니다. 문명과 반문명, 자유진영과 전체주의, 이 경계선 위에 있는 마지막 투표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투표는 진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퍼즐, 이재명의 퍼즐이 맞춰진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선거는 이제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나가는 윤심을 키워서 보수의 재건을 하느냐 아니면 홍콩, 신장의 운명을 따르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판단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보수가 지금 분열하고 있는 건 저들에게 웃음을 주는 포인트죠. 지금은 말이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다 걷어내야 됩니다.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사는 길은 말이죠. 보수의 재건이다 라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